안녕하세요, 드마예요. 이미 썸네일에서 보고 오셨겠지만 신랑과 함께 이중턱 지방 흡입 하고 왔습니다. 웨딩 준비를 하면서 특히 웨딩 촬영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요 이중턱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막 팔뚝살, 막 옆구리살 이런 좀 드러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다면 이제 촬영을 하고 나면 이제 이중턱 이런 것들이 엄청 신경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예비 신부분들이 되게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이중턱 지방 흡입에 대한 수술 과정, 경과, 그리고 Q&A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가장 궁금해하실 변화된 모습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의 변화된 모습은 이런 느낌. 신랑의 변화된 모습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술은 제가 인스타에서 질문을 받아봤는데 그중 많았던 질문들을 추려서 대답해 보도록 해볼게요. 남편분 왜 했는지 이해 가는데 도대체 드마님은 왜 하신 건가요? 이중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선은 저도 제가 수술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진 않았고요. 남편의 턱이 날이 갈수록 이제 거대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하고 병원에 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갔으니까 간 김에 나도 그냥 초음파 한번 보자 하는 되게 가벼운 마음.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중턱이 엄청 부각되어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얼굴 라인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상만 찍으면 꼭 여기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중턱이 조금 신경 쓰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보고 나는 이걸 분석을 해보겠다 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간 병원이 정찰제로 이 수술 단계별로 금액대가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걸 수술을 한다면 엄청 낮은 금액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낮은 금액이라면 시술 한 번 하는 비용이랑 수술 한 번 하는 비용이랑 되게 같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상태를 봐서 상담을 받아보면서 수술을 결정해도 되겠다라는 되게 가벼운 마음들이 모여서 저도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왜 했는지는 제가 그 뒤에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수술 전 시술 받아본 건 없었나요? 당연히 엄청 많죠. 인모드, 슈링크, 울세라, 써마지, 튠 뭐 이런 여러분이 받아봤을 법한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시술의 종류는 제가 다 받아봤어요. 이런 시술들이 당연히 처음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어요. 제가 인모드를 한 달 주기로 3번 딱 받고 와 이건 미쳤다. 나는 평생 이 시술만 받으면 이 얼굴 라인 걱정은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점점 갈수록 이 이중턱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술을 받아도 이제 이 이중턱은 사라지지 않는 시점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번에 초음파 상담을 받아보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요 속지방이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이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이 되게 다양한데 우선 골격의 문제, 혀 근육이 큰 경우, 침샘이 큰 경우, 그냥 살이 많은 경우, 속지방이 있는 경우, 노화로 인한 근육의 처짐 요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저는 골격, 침샘, 속지방, 근육 처짐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건 지금 다 문제가 있는 상태. 저는 태생적으로 아래턱이 작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금 고민되는 게 요 볼페임. 여기 크기랑 단차가 있으니까 이제 매끄럽게 그냥 쏙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숑 하고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 작은 턱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턱이 나의 모든 것들을 포용할 수 없는 그게 첫 번째 문제. 속지방이 남들보다 되게 많은, 전 초음파로 6mm가 나왔거든요. 꽤 두꺼운 편이었는데 그게 두 번째 이유. 근데 이 속지방은 다이어트, 운동 이런 걸 한다 해서 이게 빠지는 게 아닌, 그러니까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건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예전엔 문제가 안 되는데 왜 이제서야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은 근육의 처짐. 그러니까 그 속지방이 이렇게 있는 걸 근육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었다. 근데 근육이 메가리가 없어지면서 축 처지니까 지방도 같이 내려왔다. 요런. 그래서 근육이 세 번째 이유. 그리고 제 침샘이 다른 사람들보다 또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큰 것도 큰 건데 이제 턱이 작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딱 수납이 되어야 될 침샘이 이제 저는 여기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었던
그것도 뭐 네 번째 이유. 그럼 왜 시술에 대한 효과가 점점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들었는데, 흔히 많이 하는 고주파 리프팅 시술. 요게 겉지방만 타깃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을 레이저로 해서 응축시키는 그런 결. 그래서 요만한 걸 이렇게 응축시켜서 턱이 쏙 들어가 보인다 라는 느낌으로 보여주는 그런 시술인데, 이게 겉이 아무리 타이트닝 해줘도 이 속에 있던 지방이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는 뭘 해도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던, 근데 더 효과가 없었던 부분은, 제가 시술을 정말 많이 받아봤다 했잖아요. 신랑이랑 저랑 초음파를 봤을 때 그 지방층에 대한 표면이 되게 달랐는데, 저는 이 지방층에 이미 많은 시술로 인해서 유착이 생긴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유착이 돼서 내가 아무리 고주파를 쏴도 얘가 맨 처음이었으면 이렇게 줄어들 텐데 지금은 이렇게 줄어들고 끝이 나는, 그러니까 고주파로도 이미 효과를 보기 어려운 이 지방층의 상태가 되어버린. 그래서 아무튼 시술은 많이 받아봤다. 그치만 이제 이 이상의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게 저의 상태였습니다. 최근에 스레드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스레드에서 되게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런 고주파 리프팅 시술 많이 받으면 나중에 진짜로 필요할 때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런 글이 있었거든요. 대부분 피부과에서는 수술을 되게 멀리 하고요. 근데 성형외과에서는 피부과에서 하는 것들을 되게 깊이 해요. 피부과에서는 아니 그냥 꾸준히 시술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수술까지 해서 우리는 예뻐져야 되는가 라는 의견을 펼치는 느낌이고, 성형외과에서는 아니 수술 한 방이면 끝이 나는데 수술을 한 번에 해라, 이런 입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나는 뭐 결혼식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그런 시술을 꼬박꼬박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면 저는 사실 시술이 맞다고 보거든요. 시술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것들이면. 근데 저는 진짜 많은 것들을 해봤잖아요. 근데 결국 돌아오게 되는 건 이 종착지가 수술이라는 점에 대해서, 내가 지금 여태까지 고주파에 쏟아 부었을 돈을 수술을 한 번 했었으면 돈이 절반 이상은 세이브가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와서 좀 아까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술이 맞다, 시술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그냥 사람마다 상황이 되게 다른 건데, 저는 어쨌든 이렇게 화면에서 보여지면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수술을 했었으면 이라는 생각은 조금 들더라고요. 아무튼 20대이신 분들은 근육이 좀 잘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시술로도 되게 효과를 잘 보시겠지만, 저같이 30대 중후반을 가는 이런 타입들은 이미 이게 근육이 내 맘 같지 않아. 이미 내 근육은 갔어. 그래서 이런 타입들은 시술로는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시술이랑 다른 점, 이중턱 때문에 보톡스를 맞는 경우도 있던데 뭐가 다른지. 보톡스로 해결이 되는 이중턱은요, 침샘이 큰 경우입니다. 그래서 침샘 보톡스만 맞아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침샘만 문제면 굳이 수술을 하실 필요도 전혀 없고, 그냥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맞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저처럼 이게 침샘이 뭐 커가지고 여기서 침샘 보톡스 딱 나가지고 얘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면 뭐 효과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침샘이 이미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턱이 구조상 작은 사람들은 그걸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안 돼. 이 구조상 안 돼. 비용은 얼마였나요? 저희가 간 병원이 이 비슷한 수술을 하는 병원들에 비해서도 가격대가 조금 높은 편이었어요. 근데 대신에 수술 단계별로 금액대가 딱 정찰제로 정해져 있어서 요건 되게 깔끔한 편이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저희의 착각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저는 워낙 그 이중턱이 뭐 심하게 있던 게 아니니까 나는 1, 2단계면 되겠지? 라는 생각. 신랑은 뭐 한 2단계? 그 정도면 되겠지? 라는 생각. 되게 그래서 가벼운 생각으로 둘이 한 200만 원 정도면 수술을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희 두꺼비목 2단계,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봤던 금액은 이중턱 지방 흡입 1, 2, 3 이렇게 단계가 있었는데 요거에 해당이 안 되세요. 지방 흡입과 근육 붓기를
더해서 여기서 더 알파가 붙는 두꺼비 목 수술, 여기에서 심지어 1단계도 아니고 2단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이미 여기서 1, 2, 3, 4, 5단계인 거야. 비용이 4배가 뛴 거예요. 이 수술을 제가 하자고 꼬셔가지고 신랑을 데리고 간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수술 비용도 제가 냈는데 이게 두 사람이 되니까 갑자기 신랑만 했어도 이미 2배의 금액이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이 됐는데, 근데 이게 상담을 받고 나니까 난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난 벌써 이미 턱이 없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이 수술을 안 했을 때 내가 너무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일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4배가 된 금액의 돈을 지금 선뜻 지불하기에는 조금 곤란한데 생각을 했는데, 때마침 이제 일했던 것들이 그 달 우르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살짝의 목돈이 생겼어. 때마침. 그래서 이거는 해야겠다. 그래서 하게 됩니다. 비용은 정확히 이렇게 공개된 곳에서 오픈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략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한 사람당 저희는 400만 원 초중반대. 근데 제가 봤던 첫 번째 그 첫 단계는 70만 원대, 2단계는 150만 원대. 이렇게 가격 차이가 좀 컸어요. 전에 언니 병원 선택 기준이 명확해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병원 선택 기준이 있었나요? 이번에는 엄청 꼼꼼하게 찾아본 건 아니에요. 물론 후기들도 정말 많이 보고 수술 방식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그 병원을 갔던 건 비용이 비싸긴 했는데 이 턱 및 지방 흡입 요 수술에 대해 엄청 좀 전문적인 느낌? 그러니까 다른 수술도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후기가 이것만 있을 정도로 이거에 좀 특화된 병원이긴 했어요. 이게 뷰티 인플루언서들끼리 병원을 서로 되게 잘 공유하거든요. 야, 너 거기 잘 된 데가 어디냐? 막 이런 그냥 친구들끼리 할 만한 이야기들. 또 친구들이니까. 근데 워낙 각자 이런 것들에 되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특화된 병원들에 대한 그런 니즈? 여기는 입모델을 진짜 잘해. 여기는 울세라가 여기 짱이야. 여기 코 수술 잘한다더라. 이런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한 병원에 가서 여기서 너무너무 이게 좋았다 해서 다른 수술도 여기서 한다라는 개념은 저희는 없어요. 잘하는 건 잘하는 병원에서 이런 느낌인데 여기가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무엇보다 다른 곳들이랑 좀 달랐던 점 중 하나가 땡김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었는데, 자, 이제 수술 자체가 겉피부랑 이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을 빼내고 나면 이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 피부를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그 역할이 저는 땡기미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바디에 지방 흡입하면은 압박복 안 입는 병원 없단 말이에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압박복을 꼭 입으라고 하는데 얼굴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렇게 땡김이 귀찮게 안 해도 돼. 편하게 우리 병원 와. 요런 느낌? 우리 수술 방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도 다 할 수 있어. 요런 느낌으로 홍보하는 병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간 병원은 야, 땡김이 진짜 중요해. 야, 사후 관리 진짜 중요해.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수술을 정말 잘해줄 거지만 사후 관리는 니네가 해.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면 이 수술을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뭔가 우리는 열심히 해주긴 하지만 너 이거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수술을 하는 거야 라는 걸 되게 상담 때 이야기를 엄청 집중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수술 방식과 그 수술 후의 관리에 대해서 나랑은 좀 결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게 되었다. 수술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는 우선 수술 전에 피 검사를 합니다. 저는 일주일 전에 와서 피 검사를 했었고 신랑은 당일날 피 검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피 검사를 하는 이유를 제가 이거 왜 하는 건가요? 물어봤는데 이제 대답을 해주셨지만 지금 좀 까먹었어요. 아무튼 수술 전에 이것도 진행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당일날 옷을 갈아입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바로 그냥 수술을 합니다. 수술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 정도가 됩니다. 저희 수술 단계 기준으로 그 정도가 돼요. 어때? 만족스러워? 여기가 들어가 있어. 원래 여기 이렇게 볼록해. 그래서 마취는 수면 마취.
회복 과정과 많이 아픈지 궁금해요. 요거는 제가 찍어놨던 경과 영상들, 사진들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이전 턱 상태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턱 밑을 누르면 쑥 하고 들어가는, 그냥 근육이 없이 그냥 지방이 많아 보이는 그런 타입. 수술 전 마지막 모습을 그래도 좀 제대로 남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이런 라인들이 그렇게 날렵하진 않다. 또 목을 이렇게 빼고 있으면 라인이 있어. 막 이중턱이 있지 않아. 근데 편안하게 있었을 때 이 라인이, 저는 이 턱이 이렇게 한번 쏙 들어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또 살이 볼록 하고 나오거든요. 그 침을 넘기면, 침을 삼킬 때 이게 쏙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저는 침을 삼켜도 얘가 들어가진 않거든요. 보면은 삼킨 거야. 보셨죠? 이게 저는 침을 삼킨다 해서 이게 쏙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촬영하거나 이럴 때 침을 꼴깍 삼키면 턱이 쏙 들어가서 이게 턱 라인이 예뻐 보이게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되지 않는 형태의 턱이었어요. 이제 수술 직후 이때 조금 부어있는 느낌인데, 이게 부었는데도 얼굴 라인이 되게 매끄러워지니까 아, 나는 이제 이거 붓기가 빠지면 이 느낌이 더 싹 날렵해지겠구나, 됐다. 이런 느낌. 그래서 냉찜질을 한 일주일 정도 해줘야 되는데, 요거 땡김이 위로 붙이면 엄청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잡고 있고 이러면은 불편하고 또 차갑기도 하고 하는데, 이 땡김이 위로 붙이면 덜 차갑고 그냥 시원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는, 그냥 1시간 정도 그냥 붙여놓으면 좋더라고요. 이게 땡김이가 찍찍이라서 그 찍찍이를 이렇게 착착 고정시켜면 딱 됩니다. 수술 다음 날은 찍어둔 게 없어서 바로 2일차입니다. 멍이 좀 있고 그냥 붓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 수술 4일차인데 멍이 그냥 진짜 노래요. 그러니까 목 전체가 그냥 노란색, 심슨 색이에요. 슬슬 이때 붓기 시작하거든요. 붓기 시작해서 턱이 점점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제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 길어진 거에 더해서 이 턱이 조금 두꺼워진달까? 그래서 뭔가 주걱턱 같은 느낌적인 느낌 정도로 살짝 벌렁한 느낌으로 부어요. 이제 6일차에 밖에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메이크업을 했는데 붓기는 이 정도입니다. 저는 땡기미를 안 하면 이 턱이 밑으로 쏟아지는 느낌? 내려앉는 느낌이 나면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도 턱을 이렇게 받치고 밥을 먹었는데, 밖에 나가야 되는 일정인데 땡기미를 계속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걸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계속 턱을 잡고 이렇게 뭐 걸어 다니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약국에서 파는 3M 살색 테이프 가운데 밑에 붙이고 조금 늘려서 딱 붙여주면은 뭔가 그 내려앉지 않는 안정감이 생기면서 괜찮았어요. 병원에서 알려준 방법 아니고 야매. 그 다음날 일주일째가 이제 저희 신랑이 수술하는 날. 저희는 일주일 간격을 두고 수술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보호자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수술 날짜를 이렇게 다르게 잡았어요. 이게 6일차까지 그래도 좀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붓기 시작하다가 6일차에 최절정이고 그 다음에 7일차 되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쏙 빠졌어요. 아무튼 신랑의 수술 전 모습을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고요. 수술 후 모습은 이런 느낌. 이제 13일차 때인데요. 이게 저는 수술하고 나서 뭐 통증 이런 거 없었거든요. 많이 아팠나요? 물어보시는데 전혀요. 정말 안 아팠는데 저의 최대의 고비는 땡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땡기미가 나는 중요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땡기미가 너무 힘든 거예요. 땡기미를 차고 있는 게 불편하거나 뭐 답답해서가 아니라 턱이 작잖아요. 땡기미를 하면은 땡기미가 접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근데 이 접히니까 탱탱한 이 소재가 이 목을 이렇게 꽉꽉 누르면서 이 라인이 너무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예민해져서 미쳐버리겠는 거야. 물론 병원에서 여기가 예민해지지 말라고 솜을 주시거든요. 근데 또 제가 하필 피부가 되게 예민하다. 생리대도 순면 아니면 못 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솜도 되게 순한 솜인데 저한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땡기미가 3일차까지는 24시간을 착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 한 달까지는 12시간 일상생활하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착용해서 저녁 자고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매일매일 착용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찾아 헤매기 시작해서 결국에 찾아냅니다. 이 수술을 앞두신 분들은 특히 땡기미를 착용을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은 요거 꼭 구매하세요. 메디폼 폼 드레싱 가장 두꺼운 타입 5mm짜리 이거 18,000원?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잘라 사용하는 건데 이게 병원에서 주는 솜보다 안 두꺼워요. 근데 얘가 이제 화상 입은 피부나 이런 데에 되는 되게 좋은 소재?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됐을 때 무자극 진짜 자극이 제로로 되는 고무업 느낌. 그래서 이때까지 저는 이제 땡김이 하는 게 너무 불편했는데 이 아이템을 사용하고부터 땡김이를 하는 게 되게 수월해져서 지금도 그냥 가끔 뭐 얼굴이 붓는 느낌이다 하면은 그거 하고 땡김이 하고 잡니다. 그래서 통증, 아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저랑 신랑의 차이가 되게 컸는데요. 저는 수술을 하나도 안 아팠고 그냥 땡김이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 이 자극 이런 것들이 너무 컸는데 신랑은 수술 한 3일 차까지 뭔가 간헐적 통증 이렇게 있다가 하는 뭔가 그런 통증감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땡기미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불편함이 없었던. 그래서 요 그 통증의 차이도 남자들은 피부가 두껍잖아요. 두꺼운데 이제 지방을 빼내고 뭐 이렇게 아무튼 수술을 하고 나니까 그런 데서 오는 회복 과정에 대한 통증 이런 게 조금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주의할 점. 수술 후 1년간은 급격한 체중 변화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체중 증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입이 진짜 엄청 건조해지거든요. 이제 수술 후에 주는 약 거기에 입을 마르게 하는 성분의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침샘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기본 수술도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침샘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침이 조금 더 줄어든 것도 있고 약에도 그런 성분이 있다 보니까 입이 엄청 건조해지고 바짝바짝 마르거든요. 입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입 냄새가 나요. 그래서 요거 하시는 분들은 테라브레스 캔디 요거 꼭 구매해 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뭐 가글이라던가 그런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지만 저도 되게 많은 아이템을 사용해 봤지만 저것만큼 그냥 좀 깔끔하게 사라지는 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의할 거 진짜 주의할 거 거북목. 이게 땡김이라 하니까 압박되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더 안으로 푹 들어가면서 더 여기가 자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턱을 자꾸 이렇게 빼게 돼요. 최대한 턱을 일자로 만들었을 때 자극감이 덜 하기 때문에 자꾸 목을 이렇게 빼는 습관이 생기거든요. 땡기미가 불편했던 저뿐만 아니라 신랑도 똑같은 증상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땡기미를 하면서 이 거북목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주의할 점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신랑이랑 저랑의 차이점이 또 하나 있었거든요. 이제 수술 후 일주일 정도는 유동식을 권장을 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을 먹으니까 입 안도 끈적거리는데 죽이 들어오니까 더 끈적거려. 이 죽이 입 전체에 달라붙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어서 죽을 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설렁탕 같은 좀 물기가 많은 국밥들을 먹는 게 훨씬 더 편했거든요. 그런데 신랑 같은 경우에는 국밥이 오히려 더 불편했다. 그래서 자기는 죽이 훨씬 더 편하다 하면서 죽을 엄청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도 뭐가 사람마다 다른 아무튼 차이가 있었어요. 부작용. 흉은 어떤가요? 부작용에 대해서 이거 병원에서 엄청 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흉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다양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꼭 이런 수술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여기가 째여져서 그냥 꼬매는 수술이어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 뭐였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흉터는 요 귀 밑에 한 땀씩 꼬맨 흉터, 그다음에 턱 밑에 2cm 정도 되는 흉터가 남습니다. 지금 2개월이거든요. 2개월 지난 시점으로는 요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선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요거는 1년 정도 지난 뒤에 착색감이 어떤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밑에서 이렇게 턱 밑을 볼 상황이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혀 신경이 쓰이진 않았어요. 특히 뭐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위에서 이렇게 대충 봐도 이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난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게 또 중요하신 분들은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미 한 번 한 사람도 또 할 수 있는지, 이건 한 번 수술했으면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지방세포를 다 빼냈는데 여기서 뭘 또 해? 근데 만약에 나는 이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전과 다르게 또 처진 느낌이 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건 노화 때문일 거예요. 저희 수술 단계, 그 두꺼비목 2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었는데 요게 미니 거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빼고 나서 늘어진 걸 올려 붙이는 그런 단계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아마 하게 되면 그 거상 요거를 해야 늘어진 살이 조금 더 올라오지 않을까. 피부가 얇아도 괜찮나요? 아까 신랑이랑 저랑의 통증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통증 면에서는 오히려 피부가 연하고 부드럽고 얇은 쪽이 오히려 유리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짐, 리프팅 필요 없는지, 이 처짐 때문에 땡기미를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지방을 빼는 요 공간이 이제 비어있지 않게 붙여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또 신랑과의 차이, 할 말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속지방이 크긴 했지만 이중턱이 엄청 크게 늘어진 건 아니었어서 이렇게 볼록 나와 있던 게 이렇게 들러붙으면서 이렇게 볼록한 동일 면적이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뭔가 늘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신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제 우선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이렇게 쭉 늘어진 턱이었잖아요. 여기가 이 늘어진 면적 대비 이제 들어간 쪽이 이쪽이 조금 더 좁은 느낌. 그러니까 이미 피부가 좀 많이 늘어졌다. 그래서 이 늘어진 부분이 이렇게 붙어도 좀 남게 되는 피부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두껍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수술 직후에 살짝 우글거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마사지를 해주면 어느 정도 펴진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엄청 그 우글거림이 심했는데 지금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크게 뭐 보이지 않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있을 땐 안 보이다가 좀 이제 목이 좀 당겨지는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면 살짝 우글거림이 보이거든요. 요거는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지기 전에 빨리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수술 후에 얼마나 쉬어야 될까요? 우선 이 수술을 고려하신다라고 하면은 일상생활 기준으로는 24시간 3일 동안 땡기미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좀 빼는 게 좋을 것 같다.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땡기미도 사실 땡기미 하고 모자를 쓰면 딱히 티는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땡기미 하고 모자 쓰고 되게 잘 돌아다녔는데 이제 직장에서 땡기미 하고 모자 쓰고 있기가 조금 그렇잖아. 모자를 쓸 수 있는 직장이면 모르겠어. 이제 그런 직장이 아니라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최소 3일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촬영, 이런 모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일주일이면 큰 붓기가 다 빠지긴 하는데 이 큰 붓기랑 잔 붓기랑 다른 거. 제가 잔 붓기가 남았을 때 찍었던 영상이 바로 이 영상이거든요. 사실 이때 그냥 되게 괜찮았어요. 남이 찍어주는 카메라 이런 걸로 찍으니까 여기가 살짝 도톰도톰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근데 모델분들은 그 미묘한 이 도톰이 되게 크게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카메라가 잠붓기를 기가 막히게 잘 잡기 때문에 6주 요때가 거의 이제 그 잠붓기감도 많이 빠지는 시기. 그리고 결혼식, 웨딩 촬영 이런 것들 기준으로는 2달 6주 정도면 완벽히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사바사 사람마다 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 느낌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되기까지는 저는 2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내가 이걸 결혼식 전에 했으면 진짜 이쁘게 나왔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그냥 좀 일찍 할걸? 이런 생각. 5점 만점 중 몇 점? 이거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시술, 성형 통틀어서 미용적 부분에 있어서 1등이에요. 생각보다 그냥 나 일상생활에서 이중턱 신경 쓰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이고 남이 저를 촬영해주는 것들도 되게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신경이 안 쓸래 안 쓸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던 게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런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크게 안 썼을 텐데 지금 나 너무 만족스러운데
다이어트 나 지금 안 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나는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직업인데, 근데 이 많은 시술로도 해결할 수 없던 이 부분들이 그냥 한 큐에 해결이 되어버리니까 저는 사실 만족도가 되게 커요. 그렇지만 제가 만족한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진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술이랑 수술이라는 이제 방식이 있고 내가 굳이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살고 있다면, 그냥 시술로도 해결이 된다면 시술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야기 안 했지만 제가 머리도 심었어요. 요거는 진짜 살짝 좀 충동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상한데, 뭔가 어색한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아마 요 아이 탓일 거예요. 요 안에 새로운 새싹들이 지금 자라고 있거든요. 요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긴 할게요. 근데 이거는 워낙 후기들이 많고 해서 별로 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좀 이제 신기한 거, 이걸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옆에서 턱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어쨌든 이중턱이 좀 이제 보이잖아요. 저 지금 아예 안 생겨요. 이중턱이 생기지 않아. 근데 이거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일 수도 있는 부분, 아까 놓쳤는데 양쪽 크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수술 전에 이미 상담하면서 들었던 이야기라서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제 침샘이 동일한 크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이쪽 침샘이 조금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이럴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요 녀석, 이렇게 좀 볼록한 녀석이 침샘이거든요. 이쪽이랑 다르다. 그냥 보통 각도로 있으면 똑같이 안 보여요. 근데 좀 이렇게 고개를 들었을 때 살짝 볼록?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붓는 음식을 먹으면 요 침샘 녀석이 조금 부으면서 여기가 조금 더 볼록해지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애라서 이게 크게 티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요 침샘이 좀 가장 수술할 때 키포인트라면 키포인트였는데, 혀 근육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근육의 결이 좀 더 잘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각자 사람마다 다른 부작용 아닌 부작용? 부작용은 아니지. 그냥 수술 후에 달라지는 모양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진솔하게 상담을 많이 잘 받아보시고 고민해보시고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이중턱 지방 흡입, 근육 묶기에 대한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원 정보는 직접적으로 댓글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빠이.